17쪽에 8번 한번 보고 17쪽에 8번? 아, 8번. 좋네요, 문제가. 이게 행렬 문제잖아요. 이게 행렬이 우리 배웠냐? 배웠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좋아하던 병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한 거야? 17쪽에 8번. 요거는 한번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안 춥냐? 안 추워? 와, 강조. 너무 추워. 너무 오피자 20도 정도? 춥다고 해. 다리가 좀 시렵네. 잘 버틴다. 야, 밖에가 지금 오늘 30도 안 넘지 않았어? 자, 그 17쪽에 8번 문제는 괜찮습니다. 이거 설명합시다. 8번 합니다. 옛날에 행렬 건데 이게 행렬 표현이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공식만 알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 들으면 별건 아니네 이렇게 알 정도인데 이거 풀어보신 분은 공부를 좀 하신 거네요. 자, 8번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어요. 이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여은아, 이거 4로 쓰는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분자 불러주세요. 3x2 3x2. 요렇게 해. 또 3y2 더하기 y1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공식 외워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5분의죠? 5분의 5분의를 쓰고 더하면 5죠? 다음에 x2 더하기 4x1이에요. 맞아요? 다음에 y2 더하기 4y1까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거기에 행렬을 구하라고 했는데 행렬을 구하는 걸 요거를 쓰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x3 얘가 x4 y3이다. 그 다음에 요게 x4 요게 y4라는 거야. 내 구하기만 하면 돼. 이걸로 답을 낼 건데 잘 써주면 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가 4분의 2 x를 먼저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쓸 거야. 이거를 보기 좋게 4분의 1의 x1 4분의 3의 x2 이거 한 것이 x3이고 맞죠? 다음에는 4분의 1의 y1 4분의 3의 y2 얘가 y3이 돼요. 다음에 저 밑에 거는 5분의 여기가 x1이죠?
5분의 4의 x1 5분의 1의 x2 왜냐면 이게 5분의 1이잖아요. 얘가 x4고 5분의 4의 y1 5분의 1의 y2 얘가 y4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1, 2, 1, 2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다. 이걸 가지고 행렬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거 x에다가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x4, y4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x3이라고 하는 것이 얘죠. 4분의 1 x1, 4분의 3 x2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을 써야 돼. 4분의 3, 4분의 3 x1, 4분의 3 x2 그럼 끝난 거죠. 여기 x4잖아. x4는 얘잖아.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4, 5분의 1 그래야지 행렬하면은 행렬 이렇게 계산해서 5분의 4 x1, 5분의 1 x2 이렇게 배웠잖아. 답은 얘예요. 알았죠? 그냥 내분적 공식만 표현만 하는 거야. 행렬로 옛날에 좋아된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여도 내분적 공식만 외워서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 알았죠? 이게 고치는 거. 우리가 행렬에 곱 배울 때 이렇게 했잖아요. 행렬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랑 계산할 숫자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 곱을 하는 걸로 배운 건데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던 패턴이에요. 이렇게 고치는 거 정도까지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돼요? 행렬에 곱 했던 거 기억나? 행렬곱 이렇게 있으면 뭐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1, 0, 마이너스 5 이런 거 있으면 행렬 계산했었지? 그래서 얼마? 또 행렬 해서 얼마? 행열 이렇게 계산하잖아. 가로는 행, 세로는 열 해서 계산한 거 얼마씩 썼단 말이야? 그거를 표현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식을 행렬로 사실 쓸 수가 있어. 그 내용으로 묻는 거라서 한때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던 거예요. 그냥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썼죠. x의 2행 2열의 성분이니까 얘죠. 답은 5분의 1입니다. 또 혹시 공부하신 것 중에 또 안 된 거 안 된 거 있나요? 없죠? 자, 제가 하나 합니다. 16페이지에 3번 있어요. 3번. 자, 16페이지에 3번이 있습니다. 자, 3번은 03번 꽤 잘 나와요. 이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인 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가 한 줄짜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한 줄짜리지만. 자, 저거는 어떻게 이 계산하신 분? 안 풀었지? 풀었어? 이거 푸신 분? 어떻게 풀었어요? 저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1 없애야 돼. x y 마이너스 3. 그걸 어떻게 했다고? 없앴다고? 네. 뭔 소리지? 이걸 왜 없애는 거야?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먼저 루트가 나오고 더하기 나오고 루트가 나온 거의 최대 최소값은 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 저건 식으로는 안 돼.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이 안 돼.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이 안 됩니다. 무조건 계산을 못해 이거는. 만약에 우리 사촌이 공부를 엄청 잘해. 안 돼 그래도 못해. 알았지요? 네. 작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야. 그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쯤 돼야 합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이 안 돼요. 저건 계산을 못하니까 계산을 못한다는 거는 저거를 식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얘가 뭐냐 이라고 따져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의미를 해석해서 풀어야 돼. 그거를 수학은 해석하기라고 해요. 저거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저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x축 y축이 있었을 때 0,0하고 xy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는 루트 x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적어 나오잖아. 그죠? 또 얘는 뭐예요? 얘를 해석하면 2,-3하고 xy 사이의 거리지. 그러면 2,-3이 여기, 2,-3 여기 있어요. 2,-3하고 xy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야지 루트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0,0하고 어느 점하고의 거리고, 얘를 해석하면은 얘는 2,-3하고 x, y의 거리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의 거리하고 이거하고 이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xy는 여기 어딘가에 움직이는 점인데 제일 짧은 거가 되려면 요거를 연결한 선 위에 xy가 있으면 돼. 그래 제일 짧잖아. 이거 더하기 제일 짧은 거 아니야. 아니 만약에 xy 여기 있어서 이거 더하기 이게 짧어? 이거 더하기 이게 짧어? 어디가 짧아? 여기 제일 짧지 뭐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말을 저렇게 줘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루트 여기서 뺀 거의 제곱에다가 여기서 뺀 거의 제곱이면 9죠? 루트 13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냐 답이? 뭘 지웠는데 어떻게 답이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를 가지고 푸는데 이게 가끔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이게 지금 이게 처음 들어서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근데 생각보다 제가 전에 공부에 가르쳤던 애가 건대를 갔는데 걔도 이거를 진짜 몇 날 며칠 물어봤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아주 오래 지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 내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이런 경우는 해석이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기억을 해둬라.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직선을 합니다. 직선은 아주 잘해야 돼요. 직선은. 사실은 시험 문제 보면은 우리가 직선 다음에 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원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원 자체로는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둥그런 거니까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근데 원 자체는 쉬워. 근데 원하고 직선이 섞이면 어려워져. 그러니까 직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나중에 옮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직선을 구하는 거를 할 텐데 먼저 직선에 대해서 하는 거에 직선을 구하는 게 나와요. 야 이러이러하면은 니네가 그 직선 하나짜리를 구해봐 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직선을 구하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서 써야 된다.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가죠. 첫 번째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라는 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얘가 n인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 불러주사.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알았죠? y는 mx 플러스 n이야. 하나.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요거를 불러주세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물어봐야지. 정우야, 네. 불러라. y는 m 더를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 2점 x1, y1 또 하나 x2, y2 이렇게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 이거를 어려워하는데 실제 활용도는 2번이 제일 많아요. 자, 얘는 y는 외우셔야죠. x2-x1분의 y2-y1에다가 가로에 x-x1 더하기 y1이에요. 요게 기울기니까 여기다 대신 넣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2번, 3번이 똑같은 거야. 지금 외울 때는 달라 보여도. 그냥 하나인 셈이야, 그죠? 네 번째.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중학교 때는 이거를 공식처럼 안 해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요거를 기억해야 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알겠죠? 고등학교 때는 저걸 잘 씁니다. 예를 하나 적죠? 요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나오면 얘가 요런 직선이죠? x절편은 2, y절편은 3인 거야. x 밑에 깔린 걸 보고. 그러면 얘 딱 보면 오른쪽을 1로 놔야 돼.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x축, y축에 여기다가 2를 찍고 여기다가 3을 찍고 y절편. 요 직선이죠, 이렇게. 알겠죠? 다음에 만약에 x축, y축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 지나고 2를 지나는 요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1, y절편이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x y절편 2분의 y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맞아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저거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특정한 어떤 수학의 기본 틀에 들어가. 그래서 이걸 아주 잘 써요. 여기가 1이어야 돼. 알겠죠? 여기가 1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2분의 절대값 x.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요렇게 생긴 거는 뭐냐 이렇게 가끔 나오면 빨리 요거를 하면 되죠. 얘는 절대값 있을 땐 풀 때가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저 틀을 기억하고 x절편이 y절편이 3이잖아. 그래서 x축 y축에다가 2하고 3을 찍은 다음에 절대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었지 않니? 저렇게 x에도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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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니까 그렇게 외워야 푸는데 그냥 일사분면을 그려가지고 사방에 대칭해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모형이야.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부르니? 마름. 알았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모든 도형이 표현이 가능해. 가능한 것 중에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억하면 돼. 나중에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이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하게 되는데 이런 틀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알았죠? 고등학교에서는 이 틀을 중요시 여긴다. 다음. 얘는 그냥 봐두면 돼요. 알았죠?
다음에는 요거 4개는 외워야 돼. 1번, 2번, 4번, 3, 4번이 직선 구하라고 하면 저렇게 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직선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직선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 하나는 구했어. 구하는 건 저 공식에 맞추면 되고. 근데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타났어. 직선 두 개가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이거는 무슨 뭐라고 부르는 거죠? 두 직선이? 평행이라고.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뭐를 교해서 찾으면 되나요? 두 직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평행이면? 평행선을 그어요? 아, 평행선을 그리면 중학교 때고 두 직선이 평행이야. 그럼 어떤 관계를 내가 유추해서 문제를 풀죠? 기울기만 같은 거지. 그치?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만 같아요. 이거 기울기만 같은 거야. 다음에는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같은 거죠? 그 두 글자를 뭐라고 불러요? 일치한다라고 하죠.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거지, 그죠?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교차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걸 교차하는데 수학에서 교차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렇게 생겼어.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직선이 교점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를 교점이라고 하거든. 두 직선이 만나요. 두 직선이 만날 때는 어떨 때 만나는 거죠? 기울기가 다를 때요. 알았죠? 두 직선이 만난다 그러면 기울기 다를 때. 여기까지가 중학교 책에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하나만 더 추가를 해요. 두 직선이 만나는데 특수한 경우로 만나요. 이럴 때. 뭐라고 부르나요? 수직이라고 부르나요? 이 수직이 될 때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관계가 있어요? 뭐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유도하라고 나오는 학교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그 나중에. 근데 수직일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알았죠? 이걸 꼭 써서 구하는 거야. 됐죠? 직선 두 개는 여기까지. 그런데 직선이 하나를 구하는 건 저걸로 했어. 직선 두 개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걸로 푸는 거야. 요거만 추가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건 안 배워. 중학교 때 여기까지만 배우고 요건 안 해. 근데 중학교 때 이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풀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풀었어. 수직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거보다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뿐이고. 다음에 직선이 두 개가 아니라 세 직선이 있어. 세 직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요건 경우가 좀 돼.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개 다 모인 거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개는 일치하고 하나는 평행인 거죠?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이 아닌 경우 있죠. 다음에 두 개 일치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죠?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보다 좀 많아져. 두 직선이 세 직선은 경우가 좀 더 많아져. 그러면 네 개의 직선은 훨씬 더 경우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네 개의 직선을 따지는 건 무리수야. 너무 경우가 많은 걸 뭐하래 수학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와. 그래서 요 세 직선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잘래. 두 직선의 관계에서는 요거는 그냥 연습용이고 얘가 잘 나와요. 나오는 건 요거 아니면 세 직선이 나와요. 다음 직선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y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y는이 나와 있는 표현은 땡땡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얘는 몇 차야? 1차 함수라고.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y는이라고 표현된 방법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직선에 y는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쓴 표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쓴 표현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지 수학은 무조건 표준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고 이거는 내가 편의상 문제 풀 때 쓰는 표현이 있어. 이렇게 고치는 거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가지고 찾기 편함 의미하는 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일반형이 주어져도 여기에 기울기하고 y절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죠. 알겠죠? 마이너스 b분의 a. 다음에 y절편은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조금 유리하더라. 물론 이렇게 고쳐도 되지만 두 가지 표현 쓰니까 기울기 y절편은 쉽게 보이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고쳐서 풀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수학은 항상 틀을 만들어 놨어. 표준형이 보편적으로 문제 풀 때 쓰는 식, 일반형은 문제에서 주어질 때 쓰는 식.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알아두셔야 된다. 요까지 알겠나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요 공식 4개를 외우겠습니다. 지금 외워보세요. 뭘 지웠다 썼다 그러는 겨? 어렵네. 그래요? 자, 외우는 시간 1분 드린다 했으면 1분. 자, 그러면 거기 하나 넘깁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에 3번, 4번, 5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번은 그냥 연습용이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3, 4, 5번을 풀어주시면 된다.
답지마 있지? 답지마 있는데 있는 것처럼 어쩌서 프린트가 집에 있어요. 왜 집에 있지? 집에서 공부했다는 얘기야? 가방을 비웠어요. 버렸어 있어? 있어요. 있어? 어이씨 여기 버린 걸로 알죠. 금방 됐죠? 자, 뒷장에 8번 갑시다. 직선 루트 3x 더하기 ax 더하기 b 이코로 0 이건 직선이죠? 문제 직선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일차함수라고 말해도 되고 직선이라고 말해도 돼. 어떤 식에는 이름이 여러 개인 게 있어요. 저건 직선도 되고 일차함수도 돼. 그럼 y는 x제곱 더하기 5 이런 거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차함수도 되고 다른 이름이 또 있죠. 네. 다른 이름이 뭐야? 지수함수라니. 지수함수는 2의 미지수가 여기 있을 때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불러? 이차함수 말고 다른 말로. 아니 다른 말 있잖아 이거. 아니 배웠잖아. 씨. 포물선이라고 그래. 포물선. 네? 포물선이라고. 알았죠? 이게 포물선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겼잖아. 이 포물선이라고 그래. 우리가 포를 쏘잖아. 그럼 포가 슝 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 곡선이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포물선. 2차 대전 때 어마무시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독일군이. 그래서 포물선 2차 함수 문제가 그래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인데 요거에 점 4, 요게 4, 마이너스 2루트 3을 점을 지난다는 거는 대입해도 됐다는 뜻이니까 그죠? 루트 3에다가 4를 곱하면 4루트 3이 되고 요걸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2a 루트 3 더하기 b는 0 하나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하고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이게 x축이잖아. 양의 방향이라는 말은요. 각은 이렇게 재는 게 각도기다. 각도에서 각은 이렇게 안 잽니다. 이렇게 재는 게 약속이 알았어요? 각은 이렇게 재.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60도니까 이만큼이 60도라는 얘기죠. 그럼 60도짜리 경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이게 점점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가. 그럼 경사가 점점 커져가잖아. 그치? 경사가 점점 커져가나? 그럼 60도가 되면 그 경사가 얼마야? 경사가 얼마? 60도짜리 경사가 얼마? 탄젠트 60도라고 부르는 거야. 경사가 탄젠트란 뜻이야. 이게 경사란 뜻이야. 탄젠트가 줄여서 이렇게 TA를 쓰는 거고 60도짜리 탄젠트가 얼마예요? 얼마죠? 루트 3. 만약에 45도짜리 경사는 얼마예요? 1. 30도짜리 경사는 얼마인가요? 루트 3분의 루트 3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루트 3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워지면 a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마이너스 6루트 3. 알았죠? 혹시 높아심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경사가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게 경사를 구하는 값이 기울기 값이 가끔 나옵니다. 알아만 두시면 돼요. 요렇게 중학교 때 거를 기억해 보면 이게 사인이죠?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기억나요? 탄젠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직각삼각형에는 높이값이 있고 가로값이 있고 세로값이 있고 경사가 있어. 알았죠? 가로, 세로, 경사 세 개가 있어서 그 세 개를 이름을 붙인 거야. 이걸 사인이라고 하고 이걸 코사인이라고 하고 이걸 탄젠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 옛날 세종대왕도 이거를 알고 있었어. 중국 책을 사서 공부하다가 알고 있어서 이거 엄청나네. 그래서 이거를 지편전 학자한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까지 봤어요.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면 옛날 다 지식인들은 알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걸 모아서 배우는 것 뿐이야. 참고로 이걸 알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됐다. 됐죠?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 다음에는 유형 2번에 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공식에다 그냥 대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요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9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죠? 계산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은 그 계산해 주시고, 자, 뒷장에 저는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1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라고 하는 점이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B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2, 3. C라고 하는 점이 8,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이 있다 이거죠. 요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럼 얼마예요? 저번에 무게중심 공식 이거라고 했지? 자, 불러봐. 얼마? 더해서 3으로 나누죠? 1이네. 더해서 3으로 나누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를 지나가는 이 직선을 구하라 뜻이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x2-x1에 y2-y1에 절대값 가로 x-x1 더하기 y1 끝. 다음 유형 5번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진 직선. 중학교 때는 안 합니다. 그죠? 중학교 때 하는 학생들 못 봤어.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잘 써요. 지금 요걸 쓰는 걸 냈어요. 자, 그래서 14번 그렇다 치고 15번 그 다음에 15번을 해봅시다. 15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이 K,2를 지난다. 그럼 직선을 그렇게 줘요. 여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X축, Y축에 마이너스 3하고 2인가요? 그러면 요걸 지나가는 직선은 X절편은 마이너스 3, Y절편은 2.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도 좋은 표현이냐. 이걸 굳이 Y네라고 안 합니다. 저렇게 쓰는데 제가 어디를 지나냐? K,1을 지난다. 이랬죠? K,1 대입하는 거죠. X 대신에 K 집어넣고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계산하면 K값 나오겠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유형 4번. 여기 별표입니다.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유형 4번이 나오거나 18번이 나오거나 합니다.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이었습니다. 문제가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에요. 잘 나옵니다. 샀다 해야지.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는 삼각형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정해졌어요. 꼭 요 하나를 지나. 그러면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지 2등분 되는 거죠? 중간을 지나야지
여기가 1대1이 돼야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서 2등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도형이 있어요. 원이라든가. 그럼 원은 중심을 지나야 2등분 돼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중심을 지나야 2등분이 얘하고 얘가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2등분 되는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2등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혹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다 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작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책의 문제가 어느 거냐면, 세 점이 주어졌다. A, B, C가 있는 삼각형이 있다. A는 4,5, B는 마이너스 4,7, C가 6,3인 마이너스 3이다. 4,5.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7.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이 6,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A를 지나고 이렇게 줘졌죠? 넓이를 2등분 하라 그러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 돼. 알았죠? 중점을 찾으면 얼마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2가 되죠? 요걸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은 요럴 때 써먹으려고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에 요게 이렇게 가면은 요게 두 점이 요게 같잖아, 길이가. 맞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같으면 중선 정리라고 해서 저번에 적은 게 있어요. 뭐였죠? 그 길이가 같을 때 공식 있었잖아. 기억나? 뭐였죠? 뭐였죠? 중선 정리라고 했는데 이거의 제곱에다가 파푸스 정리라는 거 하잖아.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몇 배야? 2배. 그 공식도 있어. 그거를 구하라고 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풀어주냐면 17번, 18번 풀어주세요. 이걸 직선을 편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가는 거야? 중간 지나가는 중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잘못한 거야. 요런 직선이, 여기 지나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게 영영 지나가잖아. 지나갈 때 그러면 중간을 지나가 2등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점을 찾아야 돼. 중간. 요거의 중점을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어. 이해돼? 중점을 찾는 거.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y 대신에 2, x 대신에 2분의 7. 안 나왔어?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 아 어디서부터 어려워졌어? 야, 얘가 어떻게 되는 직선이지? 직선은 다 일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걸 보고 아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A를 지나? A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걸 지나?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 0,0을 지나는 직선이 y는 몇 x야? y절편 0이니까. 근데 이걸 2등분 하려면 얘가 이걸 지나는 직선이 이 중간을 지나가야 되잖아. 이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지나갈 거니까. 그래야지 2등분 되잖아. 그럼 요거를 교점의 중점을 찾아 이거를. 이해돼? 이 좌표가 나오잖아. 이걸 찾아서 중점을 구해야 된다고. 얘가 중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걸 찾아. 네. 그- ABC의 중점이야. 그럼 요거 점 찾아가지고 요거의 중간에 그 중점을 얘가 지나가야 돼. 찾아. 그리고 여기다 지금 성립할 거 아니야. 네. 그럼 A가 나와. 얘는 요 중점을 찾아. 요 두 개를 지나간 직선 구하는 거 아니야. 동시니까. 했냐? 이거 17번, 18번 했냐? 또 봐봐요. 했어요? 18번 답이 4번이야? 3번이야? 응. 얘랑 얘 중점 뭐 얘랑 얘 중점 구해서 연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답일까? 얘는 여기서 8이라고 하는데 왜 점수 이거? 이거 순간 여기 특수학교 두 배하면 8 되겠지. 그죠? 아 그럼 지금 문제로 있는 아 걸 그냥 맞춰주고. 아두 배를 하는 요거 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열기를 동시에 2등분하니까 요거의 중간이야. 찾아. 요거의 중간 찾아. 2점 나왔어? 두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는 거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지? 맞아. 빨리 해라. 빨리 봐주겠지. 척이 어떤 거? 아니, 자우지가 요 잘 봐. 요 가운데 있는 점이면 요거의 가운데 점, 요거의 가운데 점 찾으면 되잖아. 그거의 반 마이너스 4 컴마 요거 해서 마이너스 4 찾았지. 또 요거의 반 요거의 반 요거 찾았지. 여기 찾는 게 아니라 요 점하고 요 점을 찾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어. 됐어? 답 나왔냐? 아까 그 몇 번이냐? 됐나요? 답 나왔냐? 안 나왔다고?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6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니야? 요거는 잠깐 뭐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니까 y는 여기서 된 거 5분의 비행기 나가면 x 비행기 4 곱하면은 5y는 3x 빼기 7에다가 5 곱하면 여기가 15잖아. 뭐 우리가 계산을 안 했지. 여기다 3을 5 곱하면 다 곱해야지. 맞다. 안 곱해놓고 그렇구나. 제목은 그렇게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에는 유형 5번이죠. 유형 5번 합니다. 자 여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제 나와요. 푸는 건 쉬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가 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세 개가 한 직선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깜짝 놀랄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걸 배우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역시 기하를 하면 조금 배울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문제로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것까지 다 추론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혹시 미션 임파서블 봤냐? 안 봤어요? 맨 마지막 판 안 봤어? 미션 임파서블? F1은 봤냐? 인터스텔라 봤냐? 봤어요? 본 게 없어. 나는 SF 좋아하니까.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6차원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3차원도 잘 모르는데 뭐 4차원, 5차원 모르잖아. 그지? 6차원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다 추론이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3차원이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4차원이나 5차원이 가면 우리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추가가 뭐가 돼요? 알았죠? 뭔가가 추가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자,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푸냐면 세 점이 일직선에 있잖아요. 이렇게. 네, 문제로 그냥 바로 풀죠. A가 A 더하기 5, A 더하기 5,3이고 B가 4, 마이너스 1이고 C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얘가 5,A가 한 직선에 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럴 때 문제풀이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겠죠? 그래서 M1하고 기울기가 같습니다. M이라는 게 기울기란 뜻이야.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저기 뺀 거, 여기저기 뺀 거 한 것은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저기 빼면 1이네요. 그죠? 여기저기 뺀 거 A 더하기 1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4 나오니까 A 더하기 1이라는 값이 2거나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겠죠? 여기서 A는 1, 마이너스 3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양수, 그러니까 1이 다르겠죠, 그죠? 둘 다 나와요, 둘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20번.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점 세 개가 흩어져 있으면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을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20번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를 풀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구나 같은 말이죠, 그죠? 20번을 풀어주세요.
최대값이 하나 아니라 두 개 나올 거야. 이거 구하셔야 돼. 그러냐? 설마 계산이 안 된 건 아니지? 계산 안 되나 본데? 아니 그냥 계산 실수. 분석 잘 됐냐? 풀었어? 이게 뻑뻑하지. 야, 오늘 아침에 진짜 비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죠? 네. 와. 20번? 세 점이 있다는 말은 이해됐어? 두 문제라는 건 이해됐어?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일직선에 이 세 점이 있어라. 그러니까 저 풀이랑 똑같이 푼다 이거지. 그런데 전부 다 답을 못 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확 드는데 왜? 냈냐? 했어? 계산 틀린 거 아니야? 맞았어? 답이 얼마예요? 한 점이냐? 자,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이렇게 됩니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 A가 0,2K 더하기 하나, B가 K 더하기 2,6, C가 아무리나 표시에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요거를 연결한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하고 요거의 기울기가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뺀 거분에 여기서 여기 뺀 거죠. 그죠? 다음에 이거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뺄 겁니다. K 더하기 5. 여기서 여기 빼면 8인가요?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니까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고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5K. 5월 25에다가 8K 더하기 16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K제곱 13K네요. 그죠? 16 넘어가면 25에서 16도 얼마예요? 9예요? K 값은 2차니까 2개죠? 근데 두 분의 뭘 구하라는 거니? 합이냐? 물론 가입표나 인수분해 근해 공식 써도 되는데 어차피 합은 두 개 다 직접 안 구하고도 근각의 수로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잖아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었어요. 그죠? 답은 이거입니다. 직접 다 계산하는 게 좋지만 기교적으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알았으니까 자꾸 써먹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오른쪽 내용 평행하고 수직을 아까 설명드렸고 문제로 갑시다. 제가 23번을 합니다. 그러면 24번, 5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째 문제. 직선 AX-3y
23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 일반형이죠. 일반형. 다음에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4y 더하기 9는 형. 이것도 무슨 형이죠? 일반형이야. 이게 수직이 되래. 그러면 수직이 된다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수직이 되면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일반형의 저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3분의 a. 여기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요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a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두 개를 곱해. 즉 3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a 더하기 4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를 풀면 되겠거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하면 3, 4, 10이니까 a제곱 더하기 4a는 12가 돼서 마이너스 12는 제로예요. 가위표가 6, 20으로 되니까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이 a 값을 다 더하래. 그러면 두 분의 합이잖아요. 두 분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자, 24, 25번을 풀어주세요. 어렵냐?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죠. 정 알아듣고 있는 거지? 네. 알아들었어? 이름을 잘 몰라. 한겸이 내가 많이 들었어. 자기가 너 어떻게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네 이름 많이 들었어. 예?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많이 들었구나. 알아듣고 있는 겨? 이건 뭐야? 어? 찍혀? 에이, 찍히면 신기한 건데. 문.
구했지? 이게 기울기만 같은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똑같은 식이면 6이고 되지? 됐어요? 어디가 안 나와요? 24번? 둘 중에 하나는 일치고 둘 중에 하나는 평행 아니야? 두 개 나왔어? 근데 아니 일치는 나왔는데 평행이 일치가 아닌 게 평행이겠지. 값이 두 개 나오지 않아? 아니 K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마이너스하고 3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확인해 보면 어떤 하나는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때가 일치하는 값이고. 알았어? 그 푸신 분 어디 갔어?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24번에 평행할 때 K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일치할 때 K값은요? 3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풀었지? 다음에 25번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푸는 거죠. 그 계산해서 답 나왔나요? 얼마나? C를 못 구했어요. 25번은 풀었어요? 답이 얼마인가요? 같이 풀어볼까나? 25번 자 25번은 이렇게 된다. 두 직선이 있어요. 4x 더하기 ay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3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점 마이너스 2,3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를 잘 그려보자 말이야. 이렇게 생긴 게 있어. 4x 더하기 a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데 얘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x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3에서. 그 요점이 마이너스 2,3이라는 뜻이야.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2,3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0씩 하나. 그럼 여기가 a가 나오겠네? a는 3이에요. 다음에 여기다 더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6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 나왔어.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요거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4예요. 곱하기 a 알았죠? 그죠?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b분의 3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죠? a는 구했으니까 b 나오겠죠? b 집어넣으면 c 나오겠죠? 이건 다 구했어. 다음 한 장 넘겨서 별표입니다. 별표. 유형 8번.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8번.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라가 문제야. 수직이등분선은 저번 시간에 했어요. 뭐 구할 때 수직이등분선을 찾아야죠? 무슨 심 구할 때? 은서야, 무슨 심을 구할 때 수직이등분선을 찾지? 심은 3개 했지? 네. 외심, 내심, 무게중심. 여기서 뭐 구할 때 수직이등분선이야? 아이고, 뭐 구할 때 수직이등분선이 나와? 외심이야? 외수, 내각 그랬잖아, 그지? 외수, 내각, 각의 이등분선 하면은 내심이야. 다 쓰인다고 그랬어. 그럼 수직이등분선은 결과적으로 뭘 구할 때 내는 거야? 외심 나중에 찾을 때 내는 거야. 만약에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이걸 여러 번 써서 구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았어요? 자, 그래서 8번은 무슨 문제냐? 두 점이 있는데 여기가 A 0,2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이 있어요. B 2,-4 이 두 점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수직이등분이니까 이등분도 되고 수직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의 이등분이니까 중점을 찾아야지. 중점을 잡아야 돼. 요 점을 찾아야 얼마예요? 더해서 1은 하나 1, 더해서 1은 하나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수직해야 돼.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 뺀 거 2분의 여기서 여기 뺀 거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기울기는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곱해야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y는 기울기는 3분의 1에다가 저거 두 번째 쓰는 거야. x 마이너스 요점 지나가니까 1 마이너스 1.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가. 알았죠? 서술형으로 잘 되니까 풀어주셔야 된다. 28번, 29번 지금 풀어주세요.
됐어요? 28, 29번까지. 29번 안 나와요? 29번 얼마야? 마이너스. 맞아? 맞아? 뭐야, 과제장 한 사람이 여원이 한 명이야? 여원이가 어딨지? 나머지는 뭐 아무도 안 냈어? 네. 아, 한겸이가 과제장 잘 안 내서 내가 알아듣나? 아니요, 저 이번 처음에 처음이야? 저 집안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들어오고 그것도 들어오고. 잘했어. 잘했어요? 마이너스 나왔어? 아니야, 넌 못 가. 다 나올 때까지 하고 가야 돼. 아, 좀 전에 준 거 있죠? 이거 받았어요? 다음 주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과제장에 써 있죠?